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130만 요정 빼면 안 됩니다. 요정. 네.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네네. 어제 언론아싸를 제가 9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근데 8시였거든요. 아, 8시였어요. 매주술 8시로 시간이 바뀌었는데 네네네. 제가 9시로 얘기했대. 9시에 많은 분들이 와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어떡해. 어제 그래도 다시 보기로 가능하니까 언론아싸 네네. 치시면은 정준희 교수님이 또 시즌3 함께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아주 알찼고 각 공영방송의 노조 위원장 분들께서 뭔가 각오를 다지고 오셨는지 어제는 네.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 네, 다시 네. 보기로 가능합니다. 언론아싸. 예,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이 저 신장식 변호사 네. 얼굴 왜 이래요?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아까 오후 4시가 좀 넘어서 제가 네. 사실 커피를 꼭 그때 한 잔 더 받아가지고 사오거든요. 네. 아침에 나올 때는 커피를 제가 내려서 직접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갖고 오고 네. 커피를 사러 가다가 주차장 MBC 1층 네. 주차장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살짝 찰과상이 생긴 거고요. 네.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겠다. 걸음걸이 하나도 주의하셔야 된다. 조심조심하겠다. 앞을 자유가 없는 분이다. 아시죠? 네, 네, 조심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주목한 뉴스는 아무래도 언론아싸를 어제 또 했기 때문에 언론에 관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청부 민원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서 방심위 직원들이 조합원 114명이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오기도 힘들 것 같아요. 114명 중에 긍정평가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 무려 96.8% 절대 다수가 아주 능력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차지했는데 네네. 미흡은 20.6, 매우 미흡이 76.2%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의견도 개진했는데요. 방심위 직원들은 목적성에 기반한 편파적 심이다. 미디어 연대 공동대표로서 위원회를 장악한 정영군이다. 직원들 부끄럽게 하는 반박 자료 이제 그만 등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참해요. 여기에 지금 대체로 방심위 직원들이 전체 직원 270명 선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휴가를 간다거나 또는 뭐 임신 출산 육아 휴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200명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설문에 참여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114명. 114명이니까. 네. 근데 여기에 단 한 명도 긍정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저는 방심위원장이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1월 3일 날도 그렇고요. 1월 8일도 그렇고요. 방심위 전체 회의 개최하지 않잖아요. 왜? 본인 이야기 나올까 봐. 본인 이야기 나오면은 비공개로 하겠다. 그리고 아니 이거는 이미 그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 중이니까 즉 누가 내부 고발을 했느냐. 그걸 색출하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방심위 지부는 민원 사주 의혹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겠다고 불법 부당한 감사를 지시하는 처참한 상황에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네. 내부 구성원들의 전면적인 퇴진 투쟁을 막다뜨리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 그리고 이 유일인 방심위원장 사태를 쭉 현장에서 취재해왔던 뉴스타파 박종화 PD 두 분을 모셔서 내일 저녁에 모십니다. 그래서 방심위 내부 직원들 그다음에 유일인 위원장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도 잘한다는 평가를 못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 직접 들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예. 자, 그다음 뉴스는 만약 아이의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어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인지 궁금했는데 오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실은 이 핵심은 아니 그럼 뭐 어떡하란 얘기냐라고 하는 건데 1심에서는 이 증거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학부모가 아이한테 그 선생님이 교실에서 하는 얘기를 직접
녹음을 해갖고 와봐라. 가방에다 녹음기를 넣어갖고 왔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동을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학대하는, 차별하고 학대하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거에 근거해서 1심에서는 그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 항소심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서 벌금형 벌금. 선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증거로 쓸 수 없느냐? 이유가 뭐였죠? 통신비밀보호법상에 이게 있습니다. 대화자 간의 대화를 누군가 녹음하는 것은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는 나 지금부터 녹음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녹음을 해도 죄가 안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발적으로 녹음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엄마가 하라고 한 거잖아요. 네. 부모가 하라고 한 거. 그래서 법원에서 1심, 2심에서는 아직은 학생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독립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학생이나 부모가 하나의 동일한 어떤 유사한 인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소리 그건 아니지. 아이는 아이고 학부모는 학부모지라고 하는 법리상의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웹툰 작가 주호민 씨도 사실 유사한 사례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증거 능력 부분에서 그래서 주호민 씨가 녹음한 거는 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네. 꼭 이거 이외에 말하자면 재판은 증거를 그 하나만 갖고 보통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녹음 파일 이외에도 증언이나 다른 물증이나 이런 게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네. 이 아이 가방에 몰래 숨긴 녹음기에서 나온 녹음 파일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까지만입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에게도 뉴스아이킥 출연 요청을 네네, 출연 요청 드렸습니다. 회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요. 네. 저희들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얼마나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말 자주 네, 출연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예. 회신은 없었죠. 물론. 출연이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라는 회신 정도 있었어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프타임 코너에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일본 기업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네. 피해자는 1943년 강제 동원이 돼가지고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월급은 모두 저축해서 귀국할 때 돌려준다는 말만 들었을 뿐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2년 숨졌고 부인과 자녀들이 1억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이 사진 보면 그 재판 사진 보면 영정을 들고 네. 판결을 받고 와서 기자들 앞에서 서는 모습을 봤는데 볼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죠. 중요한 것은 법원은 이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남아 있고 더 있을 수 있어요. 워낙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네. 문제는 더 이상 이거는 뉴스가 아닙니다. 뉴스는 뭐냐? 일본에서 발끈했다도 뉴스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일본 항상 발끈하니까 네.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나와야 될 뉴스는 한국 정부는 이런 재판이 쌓이니 사법부를 존중하여 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오로지 가치 있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오늘도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일본은 그러려니 해요. 그 남의 나라 정부가 물론 인류애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그들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는 여전히 네. 계속해서 제3자 변제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3자 변제 말고는 할 말이 없기로 작정을 한 거죠. 만약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나 우리나라 안보실이 태도가 바뀌면 그제서야 뭐가 조금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야 이 태도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3자 변제 말고 할 줄 아는 노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판결은 계속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반복될 겁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 정부가 한 번 더 한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거예요? 한을 만들어주는 그럼 거예요.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죠, 당연히. 일본 정부. 예, 일본 정부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는 일본 정부가 태도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3자 변제를 통해 일본은 이미 사과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네. 이번에 조태용 그 국정원장도 일본 이미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사과했죠? 네. 또 제3자 변제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일본이 해결하기 전까지 우리가 구상권 청구할 거고요. 먼저 우리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이 정도를 배상하고 네.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분들이 원하는 건 제대로 된 사과 배상입니다. 일본 측으로부터 배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부에서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